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학년 학급 세우기 부분을 맡은 서울서초등학교 교사 이승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학년을 많이 해본 것은 아니나 이제 일종의 사례 발표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1학년을 하면서 같은 학년 부장님과 선생님께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부분을 똑같이 새로운 학년에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포인트들을 좀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목차는 6가지인데요. 제가 학급 세우기를 할 때 중점을 뒀던 목표, 그리고 준비사항,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루틴 만들기, 그리고 제가 제안해드린 학급 세우기 계획서 살펴보기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저학년 지도의 꿀팁이나 꿀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학년 학급 세우기를 왜 해야 하는가? 저도 이 연수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학급 세우기 제일 첫 번째 목표는 교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기본 규칙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년 초에 교실에 들어와서 어리버리한 그 상태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1년이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1, 2학년은 아직 학교 생활에 익숙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중요한 가치와 기본 규칙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 루틴을 익히는 것입니다. 하루 루틴이 안정화되어 있으면 학생은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할지 미리 알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요. 교사 또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정한 루틴이 없다면 매주 새롭게 모든 계획을 세워야 된다면 저 같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다음 23시간은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 하지만 일주일에 규칙적인 시간표가 있다면 훨씬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루틴을 세우고 1년을 지내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좋았던 점이 있는데 바로 느린 학습자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반에는 완전 통합으로 지냈던 학생도 한 명 있었고요. 특수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알고 보니 자폐 스펙트럼이었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해당 학생들이 학교 생활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한 2학기 11월쯤에서야 모든 것이 익숙해지는 근데 이제 이 학생들에게 매일매일 어떤 하루 일정이 바뀌었다면 굉장히 고난이었을 것 같고요. 저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우리 4교시 이거 할 거잖아. 4교시 미리 꺼내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한다거나 학부모 상담을 할 때도 저희가 1교시는 이렇고요. 중간놀이 시간에 이렇고 4교시 이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훨씬 좀 더 수월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느린 학습자 연계 지도할 때 아주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와 비슷한데 기본 생활 습관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학년 학급 세우기를 할 때 사전 준비 사항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의 분위기를 살펴야 합니다. 너무너무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는지 미리 부장님께 또는 학년에 오래 계셨던 선생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간에 그림책을 한 권씩 읽고 시작하는 분위기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매번 부장님께서 본인 반 알림장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이번 주 동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주의 동요를 그 주 내내 월화수목 내내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든지 또 이제 경필 쓰기, 바른 글씨 쓰기도 있었고 또 그림 연습장이라고 뒤에 소개할 텐데 그런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알아두고 가는 것과 가서 닥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학년 급식 시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학교는 급식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두 교실 급식인데 12시 20분에 아니죠. 12시 20분에 모두가 급식을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저학년은 알고 보니까 10분 일찍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안내받지 못해서 이제 열심히 첫날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급식 도우미선생님께서 굉장히 화나신 표정으로 왜 이 반은 급식을 안 하냐, 이 반이 꼴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년 초에는 이제 다른 동학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바쁘시고 하니까 제가 먼저 여쭤보지 않으면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교 시작 시간입니다. 일단 매일 4교시인지 5교시인지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유난히 1학년은 5분 일찍 나간다든지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아두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시정표를 확인해야 되는데 1학년은 입학식이 있죠, 첫날. 그래서 입학식 일정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은 2교시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건 저희 동학년 신규 선생님의 사례였는데 입학식을 다음 날에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3월 3일인가 3월 2일인가 아침에 연락이 안 돼서 그래서 막 저희가 되게 8시 반 넘어서 9시 계속 전화하고 해가지고 오셨거든요. 근데 다행히 입학식이 10시 반 시작이라서 괜찮았는데 이제 이런 걸 미리 챙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입학식 날에 이제 시정표뿐만이 아니라 배부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학 꾸러미를 따로 준비했었어요. 종이팩에다가 이제 학교에 나온 지원금 가지고 아이들에게 사주는 학용품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 안내문들 이런 걸 다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1학년은 입학 초기 적응 주간이 있죠.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지도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도 반드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 입학 초기 적응 주간을 고려해서 제가 학급 세우기 계획표를 만들었는데요. 막상 저희 학교는 올해부터는 입학 초기 적응 주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또 상황이 다른 거를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타학년과 하교 시간이 같은 날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저희 학교는 수요일 날 전 학년이 5교시 하교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3, 4, 5, 6학년에게 1, 2학년이 쓸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특히 비 오는 날. 그래서 이런 날이 있는지 일단 확인하시고 이런 날에는 한 5분 일찍 빨리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학년이라고 묶였지만 1학년과 2학년도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글 습득 정도인데요. 저희 학교는 이제 반포동에 있는 학교고 굉장히 학구열이 높은 학교예요. 그렇지만 모든 학생들이 한국을 습득해서 오진 않죠. 그게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활동을 준비할 때도 말 설명이 많지 않은 것이 중요하고 그림 이미지를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용어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홀수나 짝수는 1학년 2학기 수학교육과정이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의식 중에 그 홀수와 짝수를 썼을 때 굉장히 아이들이 좀 당황했던 모습도 기억이 나고 왼쪽 오른쪽도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실 칠판 양 옆에 손 모양 그림이랑 같이 붙여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단이라는 말도 당연히 모르고 모둠도 모릅니다. 그래서 첫 주에 이렇게 기다란 거는 분단이야 해서 이제 1, 2, 3분단을 저는 그 분단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손들기 게임처럼 해서 계속 세뇌시키고 이제 모둠도 이제 1, 2, 3, 4, 5, 6, 7, 8이야 했을 때 이제 모둠도 손들기 게임으로 계속 인지시키고 이런 것들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시간 읽기도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보건실, 도서실 위치도 모르죠. 1학년 애들은. 저는 이제 3월 그 화요일 거의 첫 수업 날이었는데 그날 뭔가 손을 좀 다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실에서 단순히 반창고로 해결하기 조금 찝찝한. 근데 이 아이한테 너 친구 손잡고 보건실 갔다 와 말할 수도 없고 애들은 어딘지 모르니까 이 아이한테 혼자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때 마침 또 교실에서 이제 키번호 세우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남자애 중에 제일 키 큰 애한테 너가 애들 세워놔 하고 선생님 갔다 올게 하고 이제 달려갔다 온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실과 도서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보건실은 첫날 미리 학부모님 통해서 좀 고지가 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좀 아이들 간의 지식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한글로 인해서 이제 활동 가능한 활동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활동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루틴 세우기입니다. 저는 루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일정한 그 하루 안에서 일정하게 굴러가는 활동이 있고 매주 안에서 일정하게 굴러가는 활동이 있습니다. 일단 제 경우에는 매일 하는 활동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1교시는 무조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림책 같이 20분 동안 읽고요. 20분 동안 경필 쓰기를 합니다. 그림책은 제가 교과랑 관련된 그림책을 미리 빌려오기도 하는데 사실 매번 빌려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아침 활동 시간에 무조건 그림책 갖고 와서 읽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침에 쓱 돌아다니면서 이게 좋겠다. 선생님 몇 번 좀 빌려도 될까? 애들한테 읽어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서 그걸 읽어주면 이제 막 입꼬리도 엄청 올라가 있고 집에 가서 자랑도 하고 어떤 날은 이제 학부모님께서 이제 알림장에다가 저희는 알림장 소통하는데 아 선생님 땡땡이야 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나중에 한 번쯤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준비하기가 벅찰 때는 좀 아이들 도움을 이용해서 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니까 아침 시간에 아이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도 부담이 좀 덜었고요. 애들도 책을 되게 열심히 갖고 오고 저도 이 덕분에 책을 진짜 많이 읽은 것 같아요. 20분 경필쓰기 하는 건 추후 설명드릴 예정이고 이제 2교시, 3교시 말하느라 하고 4교시가 저는 좀 중요했는데요. 4교시에 무조건 알림장 쓰는 시간을 넣었습니다. 이제 일과를 보면 어떤 날은 4교시가 마지막인 날이고 어떤 날은 5교시가 마지막인 날이지만 그냥 4교시를 다 통일을 했어요. 그게 우리 반에 좀 적응이 힘든 아이들도 4교시는 무조건 알림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놀이 활동을 정리하거나 마지막에 학교 가기 전 정리하는 시간에는 늘 이주의 동료를 불렀습니다. 자, 그럼 매일 하는 활동은 저런 루틴이 있고 요일별로 하는 활동에는 어떤 루틴이 있느냐. 이제 체육관 사용하거나 체육을 하는 날 모두 다 고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도서관 사용일도 확인해서 미리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활동, 그림 활동이랑 이제 경필쓰기 또는 받아쓰기 하는 활동을 요일별로 좀 고정을 해 두었는데요. 이 활동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 시간에도 아까 그 동요 부른다는 거 말씀드렸고 또 정리도 어떻게 하는지 미리 안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주에 안내를 하고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 5교시는 전체 청소일로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 4교시 구성은 저희 학교만의 특성일 수도 있긴 한데 저희 학교 저학년이 10분 일찍 급식 시간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4교시는 20분만 수업을 하고 10분은 알림장 쓰고 10분은 급식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3, 4교시를 이어지는 호흡으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만들기를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하루 일과표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침 시간엔 무조건 인사하고 우체통 꺼내서 제출할 거 제출하고 책상 속에 교과서 정리하고 독서하는 거.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제가 아침 활동을 매번 준비하는 게 저는 좀 힘들어서 우리 반은 무조건 그림책 갖고 와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도 했고 알림장에 때때로 이번 교과서는 탐험에 관련된 교과서입니다. 아이들이 관심 있는 탐험 주제, 예를 들면 화산, 우주 등등 아이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책을 골라서 오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책에 대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1교시는 말씀드렸고요. 이제 4교시도 수업, 알림장 급식, 그리고 5교시에 이제 하교지도 정리하는 거 10분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저희 반에서 한 활동 2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활동을 저도 다시 똑같이 하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지 않기는 한데 이 부분에 좀 응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글씨이고 두 번째는 나도 화가라는 활동인데요. 바른 글씨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필쓰기입니다. 1학기 때는 경필쓰기를 했었고요. 2학기 때는 이것을 응용해서 받아쓰기 연습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바른 글씨를 할 때 처음부터 글씨 쓰기를 지도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가 처음 1, 2주를 입학 적응 주간이라고 할 때 아예 첫 1주는 사실 여러 가지 학급 세우기 활동하느라 좀 바쁘기도 하고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1주의 마지막 시간쯤이나 두 번째 주가 됐을 때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할 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선을 그을 거야 하면서 노란색 색연필을 꺼내게 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 꾸러미를 줄 때 사인펜, 색연필, 네임펜을 줬었거든요. 그게 사실 앞으로 초등학교 6년 동안 가져올 준비물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색연필은 지구 색연필 24색으로 하고 사인펜 노마르지 12색, 네임펜도 12색 세트로 줬습니다. 그럼 이제 교사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색연필 종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애들에게 이 색연필 끝에 색깔 이름이 써 있어. 노랑 찾아볼까? 어려우면 선생님이 똑같은 색깔 한번 꺼내봐.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색깔 찾는 연습부터 해서 이제
여기 위에 두 칸이야. 두 칸마다 줄을 그을 거야. 그래서 첫날은 진짜 오래 걸리죠. 자, 맨 위에 줄을 그었어. 두 칸 내려와 줄 그어 내려와 줄 그어 이런 식으로 첫날은 노란색 선을 긋는 데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걸 한 번, 두 번 계속 연습하면 애들이 되게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애들의 집중도를 체크할 수 있어요. 아, 저 아이는 나의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 아이구나. 아, 저 아이는 책상 위에 모든 걸 널브러 두는 아이구나. 이런 식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맨 위에 1 다시 저는 이제 6반이니까 6 이렇게 쓰고 저기 동그라미 3개 본인 이름, 본인 이름, 본인 이름 이렇게 쓰게 한 거죠. 3번. 이때는 이제 색깔도 사실 통일하게 했어요. 무조건 선생님 말을 듣는 연습. 이거는 이제 저희 부장님께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좋아요 하고 보내주신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뒤늦게 좀 보다 보니까 공책 칸수가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학년에서 산 거는 쓰기 10칸 공책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국어 10칸 공책도 있고 쓰기 10칸 공책도 있어요. 근데 국어 10칸 공책보다 쓰기 10칸을 추천드린 이유가 안에 보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연습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쓰기 10칸 공책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 소매로 구해러 다닐 때 좀 힘들었거든요. 교대 앞에 문방구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쓰기 10칸이 뭐예요 했더니 쓰기 10칸이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국어 10칸은 찾을 수 없어요. 선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이 쓰기 10칸 공책을 했을 때 세로로 14칸이 나옵니다. 그럼 두 줄씩 그으면 7칸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선을 그을 때마다 선생님 지금 빨강을 들어서 빨강 하면서 매번 이 실물 화상기에 보여주면서 첫 번째 선 긋는 거에서 같이 긋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집중력도 기르고 이제 색에 대한 감각도 익히고 그리고 손 힘도 기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두 줄마다 긋는 연습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때는 지그재그로 긋기도 하고 가운데 점을 찍기도 해보고 이렇게 원형, 이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원형을 그리기도 하는데 선 긋기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20분 경필 쓰기 시간보다 사실은 첫 주, 두 번째 주에는 시간 더 투자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 하나하나 봐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매번 검사까지 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연습한 두 줄마다 선 긋기가 빛을 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국어 첫 부분, 국어 교과서 첫 부분에 한글을 조금씩 놀이처럼 익히면서 하는 구간인데 그때부터 이제 한글 낙자 쓰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획순마다 색을 바꿔서 썼습니다. 첫 번째는 검정색, 두 번째는 빨간색, 세 번째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무조건 획순마다 그리고 교사랑 동일한 색깔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거 쓸 때 맨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쓰기 10칸 공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여백을 충분히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기억을 쓸 때 끝까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저만큼 남겨야 돼. 동그라미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저만큼 남겨야 된다. 이 활동을 할 때 왼쪽은 교사와 같이 쓰도록 했고요. 오른쪽은 학생이 스스로 쓰게 한 다음에 나와서 검사 맞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첫날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했죠. 그래서 이게 교사가 한 거, 이게 학생이 한 거 이렇게. 그리고 다음 날은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세 번째 날에는 네 글자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날에는 모음자도 5개씩 했습니다. 이걸 할 때 이제 조금 센스가 있는 학생은 선생님 이거는 여기 획수는 살짝 가운데 선에 가깝네요. 약간 이런 것도 알아보기도 하고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획순마다 그 색깔을 다르게 해서 아이들이 순서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도 익히게 하고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이제 아이들 집중력이 참 잘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도를 할 때 이제 아이들에게 중요한 점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 하면 절대로 못 알아듣고 아이들은 자기 공책 보느랴 저를 보느랴 정신이 없죠. 그래서 무조건 이름을 붙이거나 시각화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가로랑 세로라는 그 말은 그냥 썼어요. 어렵지만 이건 가로고 이건 세로야 매번 반복하는데 이제 엄마, 아빠, 형아, 아기 방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기억을 쓸 때는 엄마 방 중간에서 시작할 거야, 아빠 방 중간까지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름을 붙여서 했고 이제 가운데는 화장실이라고 해서 애들은 화장실을 좋아하니까 저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름 붙여두면은 이 낮자가 지난 다음에 한글 자형을 지도할 때도 훨씬 수월했어요. 그래서 가를 쓸 때는 기억은 엄마 방이랑 형아 방에 걸쳐서 길게 쓰는 거야. 그런데 절대로 세로선을 넘어가면 안 돼. 아는 아빠 방이랑 아기 방 중간에 쓸 거야. 그런데 절대로 그 위로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게 훨씬 수월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글씨 예쁘게 쓴 것은 아니나 제가 찍어둔 사진이 많이 없어서 갖고 왔는데 또 제가 애들한테 용머리를 우린 하면 좋겠다 해서 용머리 이거 삐침 쓰는 걸 용머리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집에 와서 엄마 선생님 용머리를 써야 되는데 이거 용머리를 안 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저한테 이제 사과하는데 근데 용머리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어쨌든 아이들과 저만 통하는 그런 소통 코드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2학기에 그림 일기 쓸 때 아이가 쓴 건데 되게 좀 제 마음 뭉클해서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이거 여기 보면 이제 이 아이가 삐침을 쓴 게 보여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렇게 앞에 이제 두 줄씩 노란 선을 긋고 나서 어떻게 경필쓰기 지도를 했느냐 이건 이제 저희 학교 사례고 사실 쉽게 따라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14줄짜리 공책에 이렇게 한 줄씩 잘라서 붙이도록 집에 보냈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1번과 2번 예시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이 공책과 저 파일, 그 인쇄물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오른쪽 종이마다 똑같이 붙여오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사실 관심이 많은 학군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이게 좀 어려우면 나중에 인쇄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학교는 이렇게 지도했는데 앞에 일단 숫자를 자르지 않고 붙이도록 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오늘은 21번 할 거야 해서 애들이 바로 21번 찾아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앞에 넘버링 하는 게 중요했고 첫 줄은 그 예시본이 붙어있고 두 번째 줄은 제가 빨간색으로 앞에 실루화상기 보면서 쓰면 아이들도 같이 쓰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제 자형 설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침이 없으니까 우리가 위아래로 충분히 써야 돼. 뭐 야구를 쓸 때 이 이응은 절대로 뭘 넣으면 안 될까? 그치, 세로선 넣으면 안 돼. 근데 받침이 없네. 그럼 이 이응은 어디에 걸쳐 쓰면 좋을까? 그치? 엄마 방이랑 형아 방에 골고루 들어가게 써야 돼. 이런 식으로 한 학기 내내 반복을 했거든요. 쉽지 않았지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학기에 새로 전입생이 들어왔을 때 이걸 또 어떻게 하나 했지만 애들이 잘 가르쳐줬어요. 이제 애들은 이제 익숙하니까 이거 엄마, 아빠, 형아, 아가방이야 하면서 애들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과연 여기서 익힌 자형을 끝까지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애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학기 때는 받아쓰기 지도를 했죠. 1학기 때 이렇게 경필쓰기를 했으면은 받아쓰기 지도할 때는 똑같은 공책을 가로로 돌렸습니다. 가로로 돌리면은 10줄에 이제 14칸이 나오니까 되게 웬만한 문장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시험을 본다고 생각할 때 수요일이랑 금요일에 5문장씩 연습하고 월요일에는 10문장 한 번에 다 연습해보고 화요일날에 시험을 봤습니다. 목요일은 4교시인데 막 여러 협력 강사 수업이 있어서 뺐거든요. 이런 식으로 경필쓰기 시간을 이용해서 듣고 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애들이랑 오늘은 숫자 1번부터 5번이야. 1, 1, 2, 2, 3, 3, 4, 4, 5, 5 이렇게 같이 쓰고 저랑 먼저 한 줄씩 쓰고 애들이 밑에 채워서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자형에 익숙해서 제가 자형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게 잘 썼어요. 자, 여기까지가 경필쓰기 지도였고요.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1학년 교과서에도 은근 맞춤법 설명이 나오거든요. 연음 법칙이라든지. 그래서 아이들이랑 맞춤법 얘기하기에도 참 좋았고 아이들 글자 교정되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 글자 쓰기, 뭐 오이부터 시작해서 오이, 가지, 사과 이런 거 쓰면서 한글을 익혀나가는 과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반에서 한 나도화가라는 활동입니다. 그림 연습장인데요. 이 설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예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종합장을 한 개씩 준비해주고 저 그림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종이를 또 집에 배부를 했어요. 학교에서 미리 예시본을 만들어서 가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림들 보고 집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이렇게 잘라서 왼쪽 위에 붙여서 갖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에서 아이가 어떤 활동을 다 끝내거나 쉬는 시간이거나 또는 제가 너무 힘든 날 오늘 나도 화가 할 거야 이런 날에 저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리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똑같이 따라 그리는 연습도 해보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그림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그림을 3개 이상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파리 잡는 모습도 그렸고요. 연잎도 그리고 물고기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상되는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꼼꼼히 해서 한테 검사 맡으면은 이제 저희가 개별 보상 시스템인 병아리를 올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기 위에 검사한 날 4월 5일 너 병아리 3개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 아이 진짜 잘하는 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장만 검사를 맡아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대 5장까지 검사 맡을 수 있는데 한 장만 검사 맡아도 그 한 장 진짜 잘하면 선생님 병아리 최대 3개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일단 아이들 착석하는 효과도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 보고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학급 세우기 계획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그 교재에도 학급 세우기 계획표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1학년, 2학년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별도로 하면 그 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교재 13,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어, 1학년과 2학년 위에 이제 이렇게 1학년 또는 2학년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학 초기 적응 주간 고려해서 1학년을 칸을 조금 더 지웠고 그리고 큰 틀은 같은데 몇몇 가지 2학년에만 추가된 활동이 있습니다. 일단 2학년 보시면요. 2학년 보시면은 2학년이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금요일에 이제 우리 반 이름을 정하는 활동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 저희 학교 동기 선생님이 사례 들고 너무 하고 싶다. 2학년도 가능하다니 하면서 제가 꿈꾸는 활동을 넣은 것이거든요. 아이들이랑 충분히 대화하면서 어떤 반이 좋았어? 너는 어떤 반에서 살고 싶어? 너가 생각하는 반은 어떤 느낌이야? 하면서 상상도 해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그 상상을 바탕으로 우리 반의 이름도 정하고 우리 반을 떠올리면 생각되는 이제 그림도 그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좋았대요. 아이들이 반에 대한 애착도 느끼고 우리 반을 이미지화해서 막 시험지에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넣긴 했는데 1학년에는 아무래도 어렵고 해서 2학년에만 넣은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1학년 활동부터 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1학년 활동에서는 일단 첫날 그 입학식 있는 날 있죠. 이 입학식 있는 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때 보호자와 학교 동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화장실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보건실인 것 같습니다. 교사가 첫날부터 챙기기 힘든 것들을 이때 보호자가 오셨을 때 확실하게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실은 아직 개인 용변 처리가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1학년은. 그래서 그것도 보호자님께 한 번 더 말씀드려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부터 바로 수업이 시작하죠. 저는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다 그림책 읽기를 시작하고 이제 교사에 대한 소개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준비물을 둘째 날부터 갖고 올 텐데 이거 정리할 때 미리
정리 설명 시 사용할 사진을 좀 준비해서 앞에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체통 사용법도 알려줘야 돼요. 우체통이 뭔지 다들 아시죠? 그렇죠? 우체통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되게 탄탄해요. 네. 탄탄한 우체통을 주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저도 남아서 제가 지금까지 쓰는데 진짜 안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탄탄한 PVC 파일로 된 우체통을 준비하시면 좋고, 사용법을 안내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아침 활동에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아침에 무조건 가방에서 우체통 꺼내서 제출할 거 제출한다. 그것도 있지만 애들에게 어떤 안내문을 나눠주고 나서 자 우체통 넣으세요 했을 때 애들이 거꾸로 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법도 자세히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날에 뭐 인사 훈련하고 여러 가지 키번호도 정하고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에 출석 번호를 외웠다면 그 다음에 키번호 차례대로 외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삼각 이름표도 만드는데 이제 삼각 이름표가 사실은 이름 두 번을 거꾸로 쓰고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학년한테 인쇄해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 이제 존중 관련돼서 책을 읽고 자기소개서를 간단히 작성하도록 하였는데요. 이 자기소개서를 활용해서 다음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바로 이름 묻기 놀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한글을 잘 몰라도 기본 자기 이름 기본적으로 아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운 경우에 제가 미리 이름 크게 인쇄해서 나눠줘요. 그럼 이제 친구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안녕 나는 땡땡땡이야 너는 누구야 하면서 자기 소개서에 썼던 내용 하나 소개하고 나랑 친구의 이름 글자 중에 같은 부분이 있는지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이승희이고 앞에 선생님 김희진 선생님 저랑 겹치는 철자가 있잖아요. 뭐 이응도 있고 아니면은 모음 이도 있고 이런 부분에 서로 그림을 간단히 하트 같은 그림을 그려주거나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친구 사교 활동을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폭력 대화 지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였는데요. 2학년도 큰 틀은 같습니다. 2학년도 큰 틀은 같고 아까 말씀드린 활동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준비한 그림책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도록 앞에 저기다 놨기 때문에 이따가 쉬는 시간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PPT로 돌아와서 학급 세우기 계획표는 저희가 보았고 꿀팁 바로 안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식을 활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학부모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내야 될 게 많구나. 학교에 이런 점이 중요한 부분이구나. 저희가 직접 중요한 부분을 인지시켜 드릴 수 있는 때라서 입학식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 번호도 외워야 되고 애들 키번호도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출석 번호 반드시 알고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학년은 아무래도 음악이나 율동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막 딴짓을 하다가도 제가 이주희 동요를 틀면 갑자기 앉아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저는 책상춤을 유튜브에 많이 검색했어요. 그래서 어떤 네잎클로버가 이런 동요 나올 때는 같이 책상춤도 추고 그래서 춤도 되게 아이들이 좋아했고 또 제가 다시 저학년 한다면 저는 미리 손유희를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학년 됐을 때 옆반 선생님께서 손유희 연수를 꼭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학년이 됐다는 충격 때문에 그런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애들이 학교 준비하는데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릴스에서 봤던 거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지나갑니다 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두 명씩 저를 따라서 모든 애들이 고양이가 돼서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유희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손유희 같은 거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실 동선의 통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되게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첫 주부터 우리 반은 반드시 이 방향으로 나가서 이 방향으로 올 거야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이제 저는 이런 동선을 활용했습니다. 앞에 교사 책상을 오르면 반드시 맨 뒤로 가서 저기 그 사물함 있는 쪽 그 복도로만 나오도록 했습니다. 단 예외 사항은 급식을 받고 나서 한 번 더 급식을 받을 때만 그냥 바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부딪히는 일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교실 체육 대형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하니까 정리가 굉장히 편했어요. 아이들이 줄별로 어디에 갈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실이 6줄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먼저 1줄, 6줄 끝으로 옮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교실 책상을 돌려서 끝에 붙입니다. 자, 1줄, 6줄 애들이 붙인 걸 확인하면 그 다음에 2줄, 5줄 옮기세요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1줄, 6줄 애들이 붙인 거 사이사이로 틈이 많겠죠. 그 사이로 붙입니다. 그럼 1열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서 3, 4줄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가고 여기서부터는 뒤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제가 저 하나만 의자 그림을 안 붙였는데요. 그 책상 속이 이제 교실 중앙을 향하도록 옮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의자를 집어넣을 때 의자가 잘 집어 넣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애들이 붙이고 자기 의자 등받이를 붙이고 착석합니다. 이게 기본 교실 체육 대형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아이들한테 체육 활동이나 여러 놀이 활동 설명한 다음에 아이들이 가운데 와서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정리 시간에도 편하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앉아있을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을 굉장히 잘 듣더라고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원대형이 필요할 경우에 저 의자만 끌고 와서 원대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방금 꿀팁 중에 또 하나로 우체통 아까 방금 보여드렸는데요. 우체통 사용법 안내해 주시고 아침 루틴에 포함시켜서 제출할 걸 잘 제출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우체통에 자기 방과 후 시간표를 붙이도록 했어요. 애들이 어떤 날에 늘공 가고 어떤 날에 돌공 가고 어떤 날에 자기 방과 후 가고 방과 후 교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매번 제가 챙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통에 붙여와라 했더니 길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1학년 애들 봐도 너 우체통 꺼내볼까? 하면 우체통 다 써있고 그래서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기 초 준비물을 준비할 때도 다들 아시겠지만 필기구는 낱개마다 이름표 붙이고 테이프 붙이는 거 그리고 이제 학기 초에 보통 티슈를 갖고 오게 되죠. 물티슈랑 깍티슈를 한 개씩 가져와서 제가 사실 다 걷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사물함에 넣고 활동하도록 하면은 다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에 사물함으로 가니까 막 머리 부딪히고 했는데 제가 다 걷은 다음에 물티슈 하나, 깍티슈 한 개를 세트로 해서 이 세트를 교실에 6군데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 티슈를 꺼낼 일이 있으면 그 6군데 중에 하나 가서 가져오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르는 일도 없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색연필을 원래 케이스에 갖고 오는 것인데요. 제가 1학년을 했을 때 유행하던 릴스가 있었어요. 케이스에서 색연필을 모두 빼서 필통에 담아온다. 이렇게 하면은 매번 빠지는 잃어버린 색연필만 채워주고 굴러다니지 않고 좋다 이런 식으로 릴스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무슨 색을 꺼내라고 했을 때 바로 꺼내지도 못하고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되게 총체적 난국이었어서 케이스는 원래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이제 풀 공책 같은 거 학기 초에 준비물 잘 가져올 때 미리 2-3개씩 가져와서 사물함에 넣는다. 그리고 가위는 안전가위 말고 일반 가위를 가져온다. 안전가위는 정말 안 잘립니다. 일반 가위를 갖고 옵니다. 꿀템 빠르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이 타이머 저학년 많이 쓰시죠? 아이들이 시계를 잘 못 읽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타이머를 하면 시각적이라서 밥도 빨리 먹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책상 뒤에 있는 교실 칠판 맨 위에 붙여놓고 밥 먹을 때도 틀고 만들기 할 때도 틀고 저런 식으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데 많이들 하시겠지만 시간표도 이미지를 쓰고요. 저희 동학년 다른 선생님께서는 여러 줄넘기나 사인펜 같은 것도 그냥 이미지로 만들어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년은 반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부채에 보면 6반이라고 붙어 있는데 인솔할 때 일단 저걸 무조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희 학교가 과밀이고 애들도 많고 반도 많고 일단 부채만 들면 애들이 다 부채 못 쫓아옵니다. 그리고 학교 지도할 때도 부채를 들고 가면은 멀리서 보안관님께서 지금 1학년 6반 내려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학부모님만 나오시고 그냥 되게 좋았어요. 현장 체험학습 갈 때도 아주 유용했습니다. 이름 목걸이도 다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1학년은. 그래서 학기 초에 저거를 했고 저기다가 출석 번호도 네임펜으로 기입을 했습니다. 반 색깔만 다르게 했는데 반티 색깔이랑 저희는 통일을 시켰었고요. 근데 저게 처음 샀을 때 길이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라서 라이터로 끝을 지졌는데 처음에 또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했는데 안 지지면은 일주일 만에 올이 다 나가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름 목걸이 쓰신다면 길이를 줄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캐릭터를 많이 썼는데 도장도 그냥 제 이름도 안 파고 싼 캐릭터 도장 사가지고 엄청 많이 찍었는데 애들이 캐릭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보상 시스템도 캐릭터로 했는데 이게 그 저희가 아까 병아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숙제하면 병아리 한 칸 올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들은 다른 거 말고 그냥 캐릭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글 쓰기 화이트보드 저학년 많이 쓰시죠? 매일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쓰거나 경필 쓰기 지도할 때 썼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스크림 볼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굵은 보드마카도 아주 강추합니다. 얇은 것보다 눈에 훨씬 잘 들어오고요. 이런 화이트보드에 쓸 때 굵으니까 글씨가 더 잘 써져요. 그래서 굵은 보드마카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정리 공간을 나눠주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시잖아요. 책상 속에 바구니를 넣는다든지 뭐 사물함에 파일 보관함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매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사실 1학년 입학 꾸러미에 애초에 그냥 사서 넣어줬습니다. 너네 이거 갖고 6학년까지 올라가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서는 되게 난잡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구역 구분은 돼서 훨씬 지도가 수월했습니다. 사물함에는 이 파일 보관함을 넣어서 이 안에는 교과서랑 공책만 넣게 했더니 역시 구역 구분이 돼서 아이들 지도가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걸레를 교실에 따로 구비해놨는데 저 다이소 걸레 뭐 행주거리를 사서 그냥 놨어요. 애들이 진짜 뭔가 많이 흘리는데 물도 되게 많이 썼는데 일단 물은 그냥 저걸로 다 닦아라. 닦고 말려라. 우유는 닦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애들이 하도 많이 흘리니까 저런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갖고 오는 휴지 말고도 때때로 키친타월 같은 조금 도톰한 휴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청소용품비도 사고 저 개구리 휴지 보관함에 넣어서 교실에 2군데 걸어놨는데 애들도 되게 좋아하고 이제 애들이 뭐 급식 같은 거 쏟거나 우유 쏟을 때 개구리 갖고 와 하면 그냥 애들 바로 갖고 와서 바로 안에 닦고 모든 것은 캐릭터화하고 이미지화해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또 이렇게 하고 나서 연수를 준비해야 돼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2학년 교실을 갔어요. 그래서 2학년은 또 저 아까 보여드린 파일 보관함에다가 그 A4 파일 박스를 또 하나 넣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파일 케이스 많이 보셨죠? 네. 여기서 이게 A4 두꺼운 박스거든요. 여기다가 계속 애들이 미술 작품 같은 거 만들거나 무슨 창체 활동도 있거나 이거 계속 한 학기 동안 계속 누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누적하고 학기가 끝날 때 그냥 저 보관한 채로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비워와라. 그래서 어떤 즉각적인 계속 피드백을 하고 싶으신 선생님들께는 이 방법이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저희 학교 2학년에서는 애들이 이렇게 한번 관리하는 방법을 익혔으면 좋겠고 이제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애들 개별적으로 매번 이렇게 막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게 힘들어서 이런 방법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체통에 매번 넣어서 보냈지만 저렇게 모아서 포트폴리오처럼 만들고 집에 보내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2학년 선생님들께도 여쭤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이고요. 제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뭔가 1학년을 많이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
하드도 뒤지고 또 학교 학습 준비물 컴퓨터도 몰래 6시에 가서 뒤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학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